지방 흡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복부 성형을 해야 할까요? 복부 성형을 해야 되는데 지방 흡입을 한 것은 아닌지, 지방 흡입을 해야 되는데 복부 성형을 한 것은 아닌지,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오늘 이 영상은요, 제가 수차례 해외 그리고 국내의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같은 내용을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꼭 알아야만 하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뿅. 안녕하십니까, 지방대학 총장 닥터원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분위기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오늘은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수많은 해외 학회와 국내 학회에서 여러 차례 발표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부 성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 흡입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 흡입만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다른 초이스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방 흡입으로 모든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 방법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사람인데 지방 흡입을 함으로써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선생님들께 복부 성형을 해야 하는 환자는 반드시 복부 성형을 하는 것이 맞지 지방 흡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수술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렇게 환자분들도 복부 성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방 흡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 때 지방 흡입만 하는 병원에 가서 이야기하고 물어보시면 다 지방 흡입만으로 해결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복부 성형과 지방 흡입을 둘 다 하는 병원에 가서 물어보시면 아마 선생님들께서 정확하게 진단해 주실 겁니다. 복부 성형은 무서울 수도 있고요. 흉터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흡입이냐 아니면 복부 성형이냐, 과연 어떤 수술을 해야 할까요? 어떤 수술을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자, 복부 지방 흡입, 어떤 사람이 좋은 캔디데이트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부 지방 흡입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냐. 자, 이런 40대 여성 보시면 피부가 아주 탄력이 있고 그냥 지방이 좀 이렇게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복부에 지방 흡입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분은 보면 피부가 이쪽에 이렇게 좀 늘어진 부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피부가 우글거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조심하면 되니까 지방 흡입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피부가 임팩트한 사람, 타이트한 사람, 이런 분들은 그렇게 울퉁불퉁하게 나올 확률이 적고요. 지방 흡입에 아주 좋은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상복부만 지방 흡입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상복부에 울퉁불퉁하게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복부는 또 피부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땐 하복부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그냥 지방 흡입만 받으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부에 이 튼살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피부가 루즈할 때, 그러니까 약간 탄력이 떨어질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분들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은 100% 복부 성형을 받으셔야 하는 그런 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위절제 수술을 통해서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피부가 굉장히 많이 처져 있죠. 이런 부위 전체가 다 이렇게 처져 있는 부위인데 이런 건 절개를 해서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복부 성형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손으로 잡아당겼을 때 살이 이렇게 한 움큼 잡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지방 흡입만으로는 개선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8살 여자분인데 피부가 탄력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살짝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22살, 이분은 백인 여성분인데 피부 탄력이 대부분은 22살에는 좋은데 과연 피부가 이렇게 쫙 끌려 올라갈 수 있을런지에 대한 건 사실은 이렇게 촉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피부를 좀 잡아당겨 보기도 하고 만져보아서 그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보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복부 지방 흡입만 하실 수도 있어요. 피부의 탄력이 보시다시피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흡입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한정적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더 욕심을 내는 경우, 욕심을 내서 일반적인 지방 흡입과 비슷한 정도의 지방량을 뽑아내게 되면 결과가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사실 복부 성형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젊은 나이지만 보면 이렇게 여기 영어로 이런 거를 어디션 밴드라고 하는데요, 안에 섬유화가 되어 있는 그런 밴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이걸 복부 성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지방 흡입을 해야 하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고민될 수 있어요. 남자분 같은 경우도 보면 38세, 피부가 많이 처졌죠. 지방을 걷어내고 나면 위에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피부는 끌려 올라갑니다. 끌려 올라가는데요. 이런 분들 보면은 상복부에 지방을 많이 뽑아대면 하복부에 걸리는 하중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흡입을 할 때 상복부 쪽으로 이렇게 끌려 올라가게끔 하는 이런 리프팅 지방 흡입을 하면 어느 정도는 사실 피부와 그 밑에 지방 조직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수술에 임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다 그러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분
이분 같은 경우도 피부가 충분히 많이 늘어져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 지방 흡입을 했을 경우에 지금 보시면 많게는 지금 16cm 정도 이렇게 허리둘레가 줄어들면서 이런 전후 사진을 보게 됩니다. 좀 신기한 전후 사진이죠. 3D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전후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한눈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전후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 22살 여성분 지방 흡입을 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굉장히 원더풀한 결과인 것 같아요. 환자도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전후 사진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22살밖에 안 된 여성인데 피부를 자르는 것이 좀 많이 꺼리껴져서, 그리고 탄력도가 손으로 만져봤을 때 괜찮아 보여서 지방 흡입으로만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 남자분도 복근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지방 흡입만으로도 피부가 오그라드는 이런 리프팅 지방 흡입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택을 좀 잘못하면요,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상복부는 거의 뽑지 않고 하복부 쪽에서 많이 뽑았는데 턱이 지죠. 그러면서 피부가 이렇게 접히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지방을 뽑은 다음에 이분은 후 관리도 잘못됐고요. 그래서 하복부 쪽에 섬유화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울퉁불퉁한 정도를 굉장히 많이 넘어서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죠. 복부 성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런 경우도 좀 안타깝습니다. 피부의 탄력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분인데 굉장히 얇게까지 이렇게 뽑다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지금 전부 다 할 수 없이 복부 성형을 하러 오신 분들이세요. 지금 보면 하복부에 울퉁불퉁한 그런 결과를 나왔죠. 그래서 지방 흡입만으로 복부를 개선을 다 하겠다 라는 것이 좋지 않은 생각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의사의 생각도 그리고 환자의 생각도 잘못됐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과를 보면 전부 다 재수술 케이스인데요. 다 울퉁불퉁하고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잘못 선택해서 지방 흡입만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복부 성형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 병원에 오신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다 지방 흡입 한 번씩은 하신 분들이세요. 지방 흡입을 하면 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분과 이분은 지금 보시면 지방을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피부만 남을 정도로 뽑은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울퉁불퉁한데, 지금 테이프를 붙여놓은 건 저희가 먼저 하체, 허벅지 지방 흡입을 먼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복부 성형을 한 다음에 하체 지방 흡입을 했었고요. 복부 성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원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보통 허벅지 지방 흡입을 할 때 이렇게 배꼽에 하나 또는 이렇게 하나랑 여기 하나랑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배꼽 하부와 그 다음에 아랫배 쪽에 두 군데를 절개하고 허벅지 지방 흡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벅지 지방 흡입을 먼저 한 상태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복부 성형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분 보면요, 이렇게 피부만 남게 지방 흡입을 하는 것이 좋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때도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피부를 잡아당겼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쫙 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진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복부 성형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중에 만들었는데요. 이런 결과가 복부 지방 흡입에서 만들어지면 사실 복부 성형하기에도 굉장히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처음부터 복부 지방 흡입을 한 번도 안 했었으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는데, 안전하게 쉽게 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힘든 그런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케이스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피부 탄력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분에게 피부 굉장히 표층까지 지방 흡입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어요.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복부 지방 흡입을 한 흉터가 되겠고요. 여기 이렇게 흉터가 있네요. 근데 이제 이 정도면 사실 잘 하신 거예요. 수술을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수술하지 않고 복부 성형을 하는 걸 권해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가려놨지만 아래쪽에 제왕절개를 이미 한번 하신 분이기 때문에 흉터가 이 정도였는데 좀 길어진다라는 것이 팬티로 충분히 다 가려지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한 복부 지방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경우, 어떤 때인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째는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피부 튼살이 많을 때, 그 다음에 피하 지방량이 아주 많을 때, 피하 지방의 이 탄력이 떨어질 때, 복근이 많이 늘어져 있을 때, 복근이 많이 늘어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운동도 별로 안 하시고, 특히 이렇게 복근 이개, 복근이 이렇게 있었는데 복근이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을 복근 이개라고 하죠. 그래서 복근 이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술만 하면 복부가 이렇게 쫙 빤빤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이야 라고 상상하고 수술에 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형수술에는 항상 본판불변의 법칙이 있죠. 그래서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방 흡입만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복부 성형을 하면 아주 판판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선택을 복부 지방 흡입만 한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